안녕하세요. 프로앤잡러 메리아빈입니다. 오늘 영상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비용 처리, 즉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 사업자일 때 이 비용 처리랑 경비 처리를 하나도 안 해서 세금 폭탄 맞은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자 제가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돈을 열심히 벌기만 하고 세금도 안 내고 비용 처리도 안 하고 그 원가에 대한 증빙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거죠. 이게 과거 한 불과 7년 전? 한 6년 전, 7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저의 그 말도 안 되는 멍청함을 생각하며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분들은 굳이 의미가 없겠죠. 자, 일단 비용 처리, 경비 처리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어딘가에 돈이 나가고, 뭐 직원 월급, 컴퓨터를 샀다, 노트를 샀다, 하다못해 밥을 먹었다, 뭐 스테이플러를 샀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업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다 사고 나니까 내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이 경비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이걸 지금 너네 100만 원 다 번 거구나 해서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인 1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제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경비 처리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번 거는 10만 원이다. 그래서 세금은 만 원만 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라에다가 증빙을 하기 위한 경비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즘 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뭐 가족 거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본인 명의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에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카드 번호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한 10일 정도 뒤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한 10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저는 옛날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쓰기만 해도 계속해서 국세청에 바로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경비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긁는다고 무조건 다 경비 처리가 되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공제, 불공제라고 써 있는 걸 다 공제로 바꿔야 되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써도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조회 발급 메뉴 사업용 신용카드 밑에 보시면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썼던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분기별, 월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카드로 쓴 게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불공제랑 공제 대상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보통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뭔가 산 거. 근데 불공제 대상은 이제 간이사업자 업체에서 무언가를 먹었거나 무언가를 샀거나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되고요. 또는 병원비, 뭐냐면 의약품, 이런 것들은 공제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내가 사업으로 쓴 거다 하면은 그냥 다 가서 공제로 다 바꿔버리세요. 저도 이거를 분기별로 매번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도 하고 있고 법인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거 들어가면 막 카드 사용 내역이 막 400 몇 건 이러는데 그거 다 공제로 바꾸고, 법인 걸로 들어가면 또 막 700 몇 건 이러니까 또 공제로 바꾸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만 원 이상 금액은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겠죠.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것들 공제를 받는 것을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던 직원은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절대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웬만해서는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체를 하세요.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이체를 하셔야지만 인건비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 여러분들이 무언가 대출을 받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자도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안 되지만 그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챙기시면 좋겠죠. 그리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상이 될 경우에 무조건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혹시 결혼식 아니면은 장례식 이런 데에 갔다. 근데 내가 사업하다가 만난 사람들한테 간 거다. 아니면 나의 직원의 가족, 막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있으면 20만 원까지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놀랍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청첩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청첩장이든 아니면은 이 실물 청첩장이든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헌금이나 11조 내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니시는 교회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낸 현금이랑 11조 그리고 뭐 봉사비 뭐 이런 것들 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오피스텔에 살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살거나 이럴 때 관리비를 또 따로 납부를 하잖아요. 그거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세랑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변경을 해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세 같은 경우도 관할 지역 행정처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수도과에 연결을 해주시는데 거기다가 여쭤보시면 걔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브 핸드폰을 또 쓸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업자 명의로 하시면은 최대 5대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도 얘는 사업자 명의라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저번에 말했던 업무용 승용차들인데 그거는 네이버에 업무용 승용차 검색하셔서 보시는 게 훨씬 빨라요. 너무 많아요. 그 안에 내가 해당되는 차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든 뭐 은행에 가서든 되게 많이 권유받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저도 되게 좋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되게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이죠. 저는 이걸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란우산 공제라는 건 이제 폐업, 질병, 퇴임에 대해서 나라가 보증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한 달에 뭐 10,000원씩 내던 50,000원씩 내던 뭐 100,000원씩 내던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그냥 적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임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노란우산 공제는 한 번씩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영상은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메아리들 오늘도 내일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